자, 시작해봅시다. 12월 23일에서 24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야간에 이제 축구랑 뭐 네이션스컵이라든지 있고, 그리고 뭐 유럽 축구 한 경기 있죠. 그리고 NBA가 14경기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경기가 좀 많아요. 먼저 오늘 주간 경기는 제가 한전 마인이랑 기름 프렌 추천드렸는데, 기름은 이미 프렌을 했고, 한전은 그 경기 중에 한전의 그 레프트 아웃사이드 히터 김정우가 발목이 돌아가 꺾여가지고 부상 실려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하준이라는 애가 들어왔는데 리시브가 너무 안되고 공격도 거의 있으나 마나는, 그래서 배넌 혼자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서재덕이 있긴 한데 걔도 영 뭐 리시브랑 공격적으로 두 개 다 잘 안되는 애라서 큰 기대가 안되고, 배구하는 거 보니까 배논이랑 신현석 둘이서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태장 나갈 때, 그 실려 나갈 때부터 이거 지겠는데 생각이 딱 들더니 3세트도 지고, 그죠? 4세트도 이기고 있네요. 5세트 풀세트까지 갈 것 같은데, 아마 삼성화재가 거의 뭐 10몇 경기 만에 승점을 땄습니다. 오늘 경기를 이기든 지든 다음 삼성화재 경기가 OK저축은행인데, 다음 경기도 아마 삼성화재가 승점을 챙기지 싶어요. 이유진이 너무 살아났습니다. 이유진이 완전히 감을 잡았어요. 자신감을 너무 이제 오늘 찾았고, 다음 경기는 아마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한전 때문에 나가야 됐습니다. 짜증납니다. 그리고 오늘 주간은 뭐 농구 NBA 맞췄고요. 맞췄고, 제가 소액으로 인디애나 역배 본다고 했었는데 인디애나 20점 이기고 있다가 잡혔죠. 잡혀서 졌고, 축구도 한폴락입니다. 축구도 말리 승 봤었는데 말리가 비겼습니다. 에스파뇰 역배 너무 좋아 보였었고 좀 아쉽네요. 올킬 할 수 있었는데. 자, 이제 오늘 경기 봅시다. 오늘 경기 세네갈이랑 보츠와나. 제가 세네갈과 튀니지는 빨간색 그냥 써놨죠. 얘들은 월드컵 확정 지었습니다. 월드컵도 나가고, 이제 이 대회 끝나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월드컵 하죠. 그래서 멤버 자체가 동기부여 좀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네갈과 보츠와나 오늘 매치업 중에서 피파 랭킹이 가장 크게 차이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네갈은 공격, 수비, 미드필더 전부 다 유럽에서 다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토트넘에 있었던 파페사르도 그렇고요. 보시면은 아시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보츠와나는 없어요. 선수단 연봉 차이에서 엄청 차이가 나고, 최근 경기력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네갈은 지금 현재 그 아프리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손가락 안에 든 애가 알제리, 그리고 모로코, 세네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버 3 안에 든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경기 매치업도 웬만하면 세네갈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 나이지리아는 별로 안 좋아요, 분위기가. 얘들 지금 2회 연속인가 3회 연속으로 월드컵 탈락했습니다. 그 대륙간 플레이오프 진출하려고 올라갔었는데 막판에 그 콩고 민주공화국한테 비겨가지고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최종적으로 탈락을 했고, 오늘 분들 상대는 탄자니아긴 한데, 탄자니아도 112위 저 밑에 있는, 우리 아시아로 치면 동남아 수준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근데 보츠와나도 그렇고 탄자니아도 그렇고 아프리카 애들은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좋아서 동남아 애들보다는 잘 버텨요. 같은 아프리카 팀끼리 붙으면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가 유리한 경기긴 하지만 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튀니지와 우간다. 튀니지도 월드컵 진출했고, 뭐 매치업 상에서 오늘 붙는 경기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피파 랭킹 차이가 많이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도 튀니지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역시나 이 경기도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튀니 자체가 공격력이 좋은 팀은 아니에요. 쟤들 아프리카 예선에서도 수비로 먹고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튀니즈 승을 보지만 무승부도 배제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세 팀 중에서 가장 안전한 팀은 세네갈인 것 같고, 나머지 두 경기도 홈팀이 유리하긴 하지만 무승부도 살짝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배팅 하실 때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 아스날과 크리스탈 팰리스 요거 컵 대회인데 8강전이에요. 지표가 아스날이 많이 앞서긴 합니다. 그래서 아스날 승을 보지만 배당 메리트는 전혀 없다. 그죠? 아스날 승 가져가는 건 좀 바보 같은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실 거면 소액으로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다음 이제 농구로 갑시다. 농구. 자, 농구 오늘 14경기가 있습니다. 이제 연말에 이제 그 주간이죠. 크리스마스 주간이라서 오늘 14경기 있고, 표답들 보실 줄 아시죠? 저기 앞에 빨간색으로 B 돼 있는 거는 그거예요. 백투백. 샬럿과 워싱턴 볼게요. 샬럿은 이제 백투백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잘 하고 있다가 막판에 클리블랜드한테 따라잡혀가지고 7점 차로 졌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괜찮았어요. 수비가 뭐 원래 안 좋은 팀이지만 3점이 되게 잘 들어가요. 정말 샬럿은 올 시즌에 시리즈 드래프트에서 크니펠을 진짜 크니플을 얻은 게 거의 한 10년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슈터를 얻은 것 같아요. 얘 NBA 역사에서 최초로 가장 빠르게 3점 슛 100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정말 빠른 페이스고, 신인 시절 커리 때보다 페이스가 훨씬 좋아요. 성공률은 거의 비슷한데 페이스는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할지 3점 슛만으로는, 부상만 없다면 꾸준하게 이 정도로 해준다면 통산 좀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통산 가장 많은 3점 슛을 넣지 않을까, 부상만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워싱턴 얘들도 뭐 동네북이긴 한데 작년만큼 그렇게 막 얻어터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간간히 뭐 백컬럼이 터지는 날에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 이 경기 체력적으로는 워싱턴이 좀 더 앞서요. 백투백이잖아요, 샬럿이. 그런데 경기력 레이팅상으로는 샬럿이 좀 더 앞섭니다. 117대 112. 상대 상성 들어가 보면 조금 더 벌어진다. 그래서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샬럿이 백투백이긴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로테이션은 제대로 좀 꾸준하게 돌렸어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경기 시간을 뛴 선수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뛴 선수가 크니펠이에요. 크니펠 31분 뛰었습니다. 라멜로볼도 24분밖에 안 뛰었고, 감독이 여러 선수를 기용합니다. 그리고 샬럿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크니플도 있지만 디아바테라고 리바운드 엄청 잘해요. 키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공격 리바운드 엄청 잘 잡습니다. 강백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기본기는 좀 떨어지는데 엄청난 위치 선정이랑 점프력으로 공격 리바운드 되게 잘 잡아요. 그래서 좀 특색 있는 선수가 많습니다. 샬럿에 크니플도 있고, 라멜로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아바테, 그리고 올 시즌 새로 뽑은 센터 있죠, 이름 기대 칼크 브레너, 그리고 전천후인 밀러랑 브리지스까지. 얘들 괜찮아요. 선수층이. 다만 수비가 살짝 약하긴 한데 그래도 얘들은 꾸준히 손발을 맞추면 좋은 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어쨌든 뭐 샬럿이 백투백이긴 하지만 워싱턴에 빠지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여전히 이 경기는 샬럿 승 쪽으로 보도록 하고, 언더오버는 제 계산상으로 229점인데 언오버 235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샬럿이 백투백이라는 점 고려해보면 야투율이 살짝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준점도 기본적으로 높고 백투백 감안해서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필라델피아와 브루클린. 필라델피아가 내일은 또 이제 3, 4일에 한 번씩 나오는 있잖아요. 엔비드. 걔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엔비드.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고, PG 폴 조지도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맥시도 웬만하면 나온 선수고. 그래서 빅3가 다 나와요. 근데 빅3가 나왔을 때 경기력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템포가 되게 느려지고. 그래서 오히려 얘들 맥시 혼자 나올 때가 경기력이 더 좋습니다. 직전 경기도 맥시 혼자 나와가지고 맥시가 캐리했어요. 맥시와 아이들로. 근데 얘들 두 명이 들어와 버리면 폴 조지랑 엔비드 속도가 너무 느려져요. 템포가 너무 느려져서 특유의 필라델피아의 그런 공격농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상대는 브루클린이에요. 지금 현재 브루클린이 괜찮아요. 퐁당퐁당 하고 있는데 홈에서는 웬만큼 비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의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 브루클린은 다만 그 마포주가 잘 터지지 않으면 점수가 많이 나질 않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잘 나고 있는데 마포주가 이번에 한번 좀 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경기 필라델피아가 정배긴 한데 저는 이 경기 왠지 얘들 장난을 좀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빅3가 같이 나올 때 오히려 경기력이 좀 더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브루클린이 비빌 만한 경기 같습니다. 레이팅도 실질적으로 109 대 109로 똑같습니다. 상대 상성도 큰 변화가 없어요. 이 경기는 프렌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언더오버는 218.5 언더로 보겠습니다. 제 계산상으로 218점 나오는데 엔비드와 폴 조지가 나오면 점수가 훨씬 덜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애틀란타와 시카고. 애틀란타 초반에 잘 나가다가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 누구죠? 머리털 별로 없는 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트레이형이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경기력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기도 참 애매하긴 한데 상대도 시카고. 올 시즌에 시카고가 애틀란타만 만나면 되게 잘해. 10월 28일날 애틀란타 잘 나갈 때도 잡았었고 얼마 전에 직전 경기에서도 애틀란타 홈에서 시카고가 이겼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가 복수전인데 이 경기는 최근에 시카고의 경기력 자체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레이팅도 시카고랑 애틀란타랑 똑같은데 상대 상성은 오히려 시카고 좀 더 앞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시카고가 왜 역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역배를 받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애틀란타는 다니엘스까지 빠져요. 얘가 수비 되게 잘하는 애예요. 꾸준히 일 다 해주는 스타일. 얘까지 빠지면 시카고 애들은 뭐 확 뛰어난 애들은 없지만 골고루 좀 다 잘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스 같은 애가 빠지면 수비 조직력 측면에서 조금 힘겨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경기 시카고 역배까지도 보이는 경기이긴 해요. 다만 너무 좋아 보여서 조금 의심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애틀란타가 이미 시카고에 2번 졌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이 이상하게 정배당이기 때문에 이게 함정의 함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레를 보긴 하지만 애틀란타의 일반성도 배제할 수도 없는 경기 외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틀란타가 경기력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져야 되는 경기인데 경기력 외적인 면에서 애틀란타가 이길 것 같고 프레는 시카고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클리블랜드와 뉴올리언즈 경기입니다. 자, 클리블랜드 둘 다 백투백. 클리블랜드는 오늘 경기 샬럿 상대로 4쿼터에 이제 미첼이랑 이런 애들이 3점 계속 터뜨리면서 7점 차로 이겼죠. 마지막 갈비 좀 내면서. 근데 최근에 모블리가 계속 빠지면서 골밑이 조금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만은 그런 강력한 모습은 아니에요. 알렌도 그렇고 갈랜드도 그렇고 좀 폼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모습이고 미첼만 꾸준하게 활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방 뉴올리언즈는 만년 꼴찌 팀인데 최근에 최근 경기력이 무서울 정도로 같은 팀이 맞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5연승 중이죠. 오늘 경기도 지고 있다가 4쿼터에 다 따라잡아서 역전시켰습니다. 얘들 최근에 자이언 윌리엄스가 스타팅으로 안 나오고 벤치에서 출발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벤치에 있다가 클러치 상황 때 나와가지고 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체력 좋은 자이언을 푹 쉬다가 나와가지고 띄워주는데 주면은 무조건 2점 냅니다. 아니면 자유투를 얻어내든지.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클리블랜드와 뉴올리언즈 경기. 전 이 경기 클리블랜드가 정배긴 한데 왜 클리블랜드가 1.11이라는 배당을 받았는지 의문이에요. 일단 모블리가 없어요. 모블리가 없으면 클러치 상황에서 자이언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전 자이언 막기 힘들어 보여요. 모블리 없으면. 그죠? 다만 뉴올리언즈는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미첼 애들한테 3점 많이 맞을 수도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클리블랜드가 야투리 너무 좋았어. 보통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백투백 경기에서 야투리 너무 떨어집니다. 야투리 떨어지면 둘 다 떨어진다고 감안했을 때 더 불리한 팀은 클리블랜드예요. 왜냐하면 뉴올리언즈는 3점 슛 위주가 아니에요. 쟤들 2점 농구합니다. 2점 농구. 2점 농구는 야투의 미드레인지 좀 멀리 던지는 거 말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아. 대부분 덩크 찍거나 뭐 레이업 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죠? 아니 자유투 빙 뜯거나 그런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이 경기는 뉴올리언즈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레이팅도 뉴올리언즈가 살짝 앞서고 상대 상성도 뉴올리언즈가 좀 더 좋고 그렇다면 9.5 프렌이죠. 9.5 프렌 충분하지 않나? 9.5 프렌은 9.5 프렌에 언더 오버는 둘 다 백투백이라서 3점이 별로 많이 안 터질 것 같아. 그렇다면 언더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39.5 언더 추천드립니다. 다음 인디애나와 미러키. 인디애나는 오늘 제가 어쩌면 역배 터질 거라고도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수의 심장에 인디애나를 추천드렸는데 얘는 20점 차로 이기고 있다가 다 따라잡혀가지고 결국 졌어요. 10점 차 졌나? 9점 차로 졌나? 어쨌든 다 따라잡히고 그래도 프렌을 해줬다. 제가 프렌을 봤었는데 어쨌든 얘를 백투백이고 다시 홈으로 들어왔고 미러키 이제 원정입니다. 요거 말터너가 인디애나에 있다가 재계약 안 해줘가지고 미러키로 옮겼죠. 그래가지고 뭐 친정 나들이 하는데 레이팅상 비슷합니다. 하지만 상대 상성상 미러키가 살짝 앞서는 걸로 나와요. 인디애나는 시즌 초반부터 풀 멤버로 경기에 임한 적이 한 게임도 없어요. 내일도 뭐 장기 결장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빠진 사람이 여럿 있죠. 그죠? 미러키도 쿤보가 빠지고 나서는 득점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최근에 케빈 포터 주니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복귀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인디애나 미러키 수준 비슷합니다. 둘 다 111대 111 레이팅 그렇게 나오죠. 근데 체력적인 우위가 미러키가 훨씬 좋다고 봐요. 전 이 경기는 미러키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인디애나는 올 시즌 많이 힘들 것 같아. 초반부터 예견됐지만 좀 아쉽게 패하는 경기가 많아요. 저는 그게 전부 다 체력적인 이유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없는 살림에 계속해서 돌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 시약함 보면 좀 불쌍해요. 거의 염전 노예 수준이에요. 너무 많이 뛰어제. 지 혼자만 부상도 안 나게 쟤도 시약함은. 조금 짠합니다. 시약함 보고 있으면. 그죠? 이 경기는 미러키 좋아 보이고 언더오버는 221.5 언더로 보겠습니다. 다음 마이애미와 토론토. 마이애미는 시즌 초반에 페이스 1등 팀이었어요. 템포. 그런데 이제 그 농구가 뽀록이 났어. 지금 템포 점점 떨어져서 최근에는 8등입니다. 8등. 그리고 부상자들도 꽤 있고. 그래서 좀 상태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론토는 좀 더 안 좋아. 최근에 토론토는 마이애미만큼 안 좋아요. 그래서 배당도 마이애미가 정배당입니다. 정배당이고, 이 경기는 아무래도 홈팀 마이애미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토론토에 퍼들이 빠져요. 얘가 최근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몸이 조금 안 좋아요. 안 좋고 퍼들 빠지고 버렛도 계속해서 장기 결정하고 있는 중이고, 그죠? 마이애미는 뭐 선수층이 워낙 조금 두껍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홈이기도 하고, 그죠?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레이팅도 마이애미가 좀 앞서고 상대 상성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마이애미 사이드로 보고 언더 오버는 229.5 언더로 볼게요. 왜냐하면 제 레이팅 기준점이 224인데 기준점이 왜 229.5일까요? 조금 이상해요. 더군다나 마이애미는 최근에 페이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는 페이스가 29등이에요. 제 25등 하다가 29등은 쟤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점이 5점 이상 높다. 이거는 언더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죠? 다음 댈러스와 덴버. 둘 다 백투백이에요. 댈러스도 오늘 한 10점 차 이기고 있다가 잡혔어요. 뉴올리언즈한테 잡혔고, 덴버는 이겼습니다. 덴버는 초반 1쿼터에 유타를 압살했죠. 40대 15였나? 압살했고 부근하게 그냥 경기 그대로 그 정도로 가비지 내면서 부근하게 이겼습니다. 자, 이 경기 어떻게 될까요? 1차전은 덴버 홈에서 댈러스가 개역배 터뜨렸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댈러스 계속 지고 있을 때, 오펜시브 레이팅 꼴찌 달리고 있을 때, 그때 덴버 원정 가가지고 덴버 잡았습니다. 근데 덴버 되게 잘 나갈 때인데 배당이 몇 배였더라? 엄청난 역배였어요. 터트려가지고 많이 꼬라박았죠, 토터들. 그죠?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뭐 체력적으로는 뭐 백투백이긴 한데 덴버는 1쿼터부터 거의 가빗이라서 선수들 돌려가면서 체력 부분 잘했고, 댈러스는 4쿼터까지 뛸 선수가 많이 다 뛰었어요. AD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는 덴버가 오히려 원정이지만 더 불리한 면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있고, 레이팅상은 116대 120으로 덴버가 살짝 앞서고, 상대 상성도 덴버가 좀 더 벌려요. 그래서 이 경기는 덴버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나 레이팅적으로나 상대 상성 쪽으로나. 아마 1차전 덴버 홈에서 당했던 거를 오늘 원정 와가지고 화풀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더 오버는 238.5 언더로 볼게요. 저기에서 236점 나오잖아, 그죠? 백투백인데 점수가 더 높아졌어요. 다음 미네소타와 뉴욕 닉스입니다. 자, 닉스는 얘들 좀 빠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얘들 NBA컵 우승하고 나서 디플이 너무 심하게 했는지 돌아가면서 빠지고 있어요. 얘들 브런슨 빠지고, 브런슨은 닉스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예요. 얘 빠지면 공이 좀 안 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누노비도 닉스에서 꾸준히 일 많이 하는 선수, 그죠? 그리고 뭐 서브 핸들러인 맥브라이드도 빠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죠? 이 경기 아무래도 불펜 뎁스 비교해보면 미네소타가 좀 많이 유리합니다. 이 경기 아마 뉴욕은 이 경기를 조금 던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다음에 제 지네 홈에서 크리스마스 날
홈에서 클리블랜드 경기 잡으려고 데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던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미네소타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레이팅은 뉴욕이 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주전 선수들이 빠진 거 감안하면 미네소타가 좀 더 좋고 상대 상성도 미네소타가 살짝 좀 더 벌어져요. 그래서 미네소타 추천드리고 언더오버는 주전들 빠진 거 감안해서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샌안토니오와 오클라호마 얘들 그 얼마 전에 그 NBA컵 4강에서 붙었었죠. 그때 샌안토니오가 개 역배를 냈습니다. 엄청 잘했었죠 그 경기. 이제 복수전인데 이 경기도 변수가 많아요. 얘들 오클라호마가 특히 지금 전부 다 물음표가 떠 있어요. 홈그램, 아텐슈타인, 그리고 제일리 윌리엄스, 카루소, 위긴스, 미첼 다 이제 회색깔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이틀 뒤에 이 경기하고 이틀 뒤에 오클라호마 홈에 가서 한 번 더 리턴 매치합니다. 연속적으로. 느낌 오죠?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이 경기는 세단이 먹고 다음 오클라호마 홈은 오클라호마 먹고 이런 느낌이 확 와요. 그죠? 지금 오클라호마는 여러 명이 빠지는 걸로 지금 회색깔이 떠 있는데 그 샌안토니오는 웬바냐마만 회색깔로 떠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웬바냐마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경기 잡고 다음 경기 웬바냐마 시게 해줄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어차피 뭐 성적은 좋은 팀들이라 두 경기 다 먹으려고 할까요? 물론 두 경기 다 먹으면 좋은데 그게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냥 묵시적 합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이 경기는 샌안토니오가 웬바냐마 출전시키면서 가져가고 다음 경기 이틀 뒤에 오클라호마 홈에서 하는 거는 웬바냐마 좀 쉬게 하면서 오클라호마 다 출전하게 해가지고 오클라호마가 가져가고 요런 느낌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 경기는 샌안토니오 사이드로 보는 게 맞아 보여요. 경기력적인 측면으로는 그게 아닌데 경기 외적인 경기 공학적인이라고 해야 되나? 경기 외적인 측면으로는 샌안토니오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역배죠 샌안토니오. 언더 오버는 빠지는 사람 감안해서 언더가 맞지만 만약에 빅맨들 다 빠지게 되면 두 팀 다 가드진들이 되게 좋은 팀들이에요. 빅맨들이 다 빠지게 되면 아마도 점수 쟁탈전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오버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피닉스와 레이커스. 이 경기도 피닉스가 개 정배인데 이 경기가 얼마 전에 그 피닉스랑 레이커스랑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레이커스가 이겼는데 그 누구죠? 스마트가 LA 레이커의 스마트가 막판에 이상한 짓 해가지고 경기가 미궁석으로 승부가 미궁석으로 빠질 뻔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레이커스가 이겼고 이 경기에서 돈치치, 제임스 두 명 나왔는데 오늘 경기는 레이커스에서 돈치치가 빠집니다. 하치무라도 빠지고 리브스랑 제임스가 나올 거예요. 르브론 제임스가. 리브스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보통 돈치치 빠지면 리브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저는 리브스가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돈치치 하치무라가 빠지는 경기다 라고 보고 있고 돈치치 하치무라가 빠지고 스마트와 라라비아가 스타팅으로 나오면 전 오히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져요. 하치무라랑 돈치치는 수비에 그게 거의 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치무라 맨날 외곽에 3점만 때리려고 하고 있고 돈치치야 뭐 공격만 하니까. 근데 스마트는 무조건 수비 위주고 라라비아도 수비에 되게 열정적이에요. 오히려 밸런스는 좀 더 잡혀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얘들은 3점이 안 살면 답이 없는 팀입니다. 부커가 안에서 휘저어주면서 스페이싱 해주면서 그 벌어진 간격으로 3점 계속 때리는 팀인데
요게 기본적으로 40% 정도는 들어가줘야지 수월하게 경기가 풀리는데, 그게 안 되면 LA 레이커스 수비 스타팅에 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경기 저는 레이커스 프렌 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뭐 돈치치 빠지고 하치무라 빠지고 리브스도 빠질 수 있겠죠. 빠진다고 해도 레이커스가 어느 정도, 레이커스가 피닉스가 3점이 그 수비에 막혀서 3점이 잘 안 들어간다면 레이커스가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프렌 쪽으로, 레이팅도 레이커스 좀 더 앞섭니다. 상대 상성도 레이커스 더 좋고, 프렌 쪽으로 접근하고, 언더오버는 언더 쪽으로. 그 이유는 뭐 선수들 많이 빠지잖아요. 선수들 많이 빠지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타와 멤피스 경기. 유타와 멤피스. 자, 유타도 백투백, 멤피스도 백투백입니다. 유타도 졌고 멤피스도 졌죠. 유타는 덴버한테 졌고 멤피스는 오클라호마한테 졌고, 멤피스가 0.5 프렌을 해줬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유타는 특별히 빠지는 선수는 없고, 멤피스는 지금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 이디도 빠지고, 클라크도 복귀했다 또 빠지고, 기존에 계속 빠진 애들도 있었고. 그죠? 유타가 그 멤피스가 모란트가 빠지고 나서 좀 키 큰 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란델 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얘가 경기력이 되게 괜찮아요. 키도 크고. 근데 문제는 오늘 붙는 유타도 대부분 다 키가 커. 아마 내일 경기는 거의 뭐 2m 5 넘지 않으면 끼지 못할 정도의 리바운드 싸움이 치열한 그런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근데 이 경기는 둘 다 오늘 경기를 했었고, 기준점이 245.5입니다. 멤피스가 최근에 페이스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긴 하지만 유타 수비 키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자책주 란데일에도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승패는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유타가 역배당이긴 한데 유타도 이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레이팅은 멤피스가 좀 더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승패로 접근하기 좀 애매하고, 간다면 프렌 가고 싶고, 언더오버, 언더가 되게 많이 좋아 보여요. 저는 유타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포틀랜드와 올랜도. 요 레이팅 되게 비슷하죠. 되게 비슷하고, 상대 상성은 올랜도가 좀 더 좋아요. 포틀랜드 오늘 경기 20점 차로 지고 있다가 역전했다가 다시 또 8점인가 9점 차로 졌습니다. 어쨌든 포틀랜드는 홀리데이가 빨리 복귀해야 돼요. 걔가 없으니까 좀 공이 좀 안 돌아. 아부디한테 구화가 너무 많이 걸리고. 그죠? 그리고 올랜도도 바그너가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썩스도 그렇고. 이 경기는 승패로에도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올랜도가 정배긴 한데 누가 이겨도 승우할 만한 그런 경기력인 것 같습니다. 언더 오버는 개인적으로 언더가 많이 좋아 보여요. 얘들도 백투백이기도 하고 템포가 빠르긴 하지만 최근에 두 팀 다 야투율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세크라멘토와 디트로이트. 이 경기는 경기력만 보면 디트로이트인데, 디트로이트가 오늘 경기 했어. 포틀랜드랑 근근히 이겼죠. 좀 선수들도 많이 썼고 하기 때문에. 세크라멘토는 사람 새끼가 없는 팀이에요. 세크라멘토는 진짜 사람 새끼가 없는 팀인데, 디트로이트가 백투백이라서 이게 디트로이트 마인을 가야 될지 애매합니다. 가고 싶긴 해. 가고 싶긴 한데 좀 애매해요. 세크라멘토가 간혹 가다가 쟤들 팀으로서는 별로 안 좋은데 선수 하나 몇몇 뜯어놓고 보면은 괜찮은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오히려 걔 오사마 잭 라빈 빠지고 난 뒤에 더 좋아졌어요. 그래도 이 경기는 세크라멘토가 2연승을 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트로이트 쪽으로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 쪽 보고 언더우먼 언더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클리퍼스와 휴스턴. 이 경기는 일단 클리퍼스의 주바치가 빠져요. 유일하게 사람 새끼잖아. 클리퍼스의 주바치가. 나머지 사람 새끼 아닙니다. 하든 레더드 이런 애들. 그래서 내일 클리퍼스의 5번은 로페즈가 봐요. 로페즈는 키는 큰데 얘는 3점 때리는 빅맨이에요. 골밑 잘 안 있을라 그래. 그래서 아마도 생군이 내일 LA 클리퍼스 골밑을 유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담스랑 생군이. 그죠? 직전 경기 또 아쉽게 졌잖아. 1점 차로. 2번 연속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기는 휴스턴 레이팅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상대 상성도 큰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이 경기는 휴스턴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다만 마헨을 가기에는 저 지표 자체가 좀 애매해요. 지표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마헨 가기는 조금 망설여지는. 6.5면 좀 만만하긴 한데 좀 망설여져요. 그래서 이 경기는 휴스턴 일반 승의 언더 오버는 221.5 언더로 볼게요. 둘 다 되게 느림보 팀이에요. 내일 뻔하죠. 하든이 20초 남기고 막 드리블 치다가 이제 아이솔 할 거고, 그죠? 그리고 듀란트가 한 20초에서 이제 한 4, 5초 남기고 이제 막 있다가 이제 미드레인지 슛 때리고 들어가면 2점이고 안 들어가면 다른 공격권 넘겨주고 막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 점수가 많이 날 것 같지 않다. 221.5 언더 추천드립니다. 자, 다 했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사람도 없네요. 자, 그거 보여드릴게요. 사람 없으니까. 자, 요거 보시고 참고하세요. 요거